네, 당선부터 취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행정명령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표님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첫날부터 좀 관세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첫날은 좀 무난하게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매일매일 한 나라별로 좀 따로따로 뭔가 좀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부터 조금 분위기는 잡긴 잡는데 우선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한 게 없었죠. 아직 세팅이 좀 덜 됐고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이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는 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얘기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불안감이 있긴 하죠. 근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좀 코스피가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주요 섹터에서 좀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오랜만에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2,540포인트를 돌파했잖아요. 근데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거의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제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든 확실히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내일까지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줄 서서 이제 순서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전부터 좀 쭉 짚어주셨듯이 역시 최고의 사업가 좀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 좀 이번 주에는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또 취임식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여기에 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또 최근에 한화옵션의 MRO 수주도 이뤄지는 등 좀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꽤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선주에 좀 조정이 좀 깊게 나온 편이었는데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조선주는 저는 한번 쉴 때가 됐다라고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한번 나와줘야 될 시점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포인트가 대한민국의 조선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느낌도 분명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죠. 이번 참여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이제 정영진 회장만 참여한 줄 알았는데 두 분이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이제 스타라이트죠. 이제 무도회까지 참여해가지고 좀 더 뭔가 깊은 어떤 유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아버지였던 김생현 회장이 원래 공화당과 좀 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맥으로 좀 참여한 게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한번 좀 도와달라. 이제 우리나라한테 공화당에 좀 도와달라. 조선을 좀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멘트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LNG 수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유럽이나 각국계, 특히 유럽이 이제 원래는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왔었는데 그게 대해서 어떤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 앞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미국한테 이제 좀 사가라, 우리 에너지를 사가라 이런 상황인데 LNG 수출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 되게 좀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 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LNG 관련 기업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조선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최악의 악재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건조 능력 같은 걸 봤을 때 전 세계 최고였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생산력으로 찍어 내리면서 이제 단가를 정말 속된 편으로 이제 후려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좀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업종인 만큼 이제 당분간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트럼프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LNG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오늘 좀 밀렸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만일 수익이 크게 나 있으신 분인데 비중이 너무 높아 하시는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현금 보유하시고 다른 업종 사셔도 되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되는데 도망가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적정 조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있잖아요.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과정은 뭐 미국으로 들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뭐 단기 고점 대비해서 뭐 20% 혹은 30%씩 주가를 크게 누른 다음에 충분히 쉬어주고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선주는 밀리면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 해가지고 좀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익이 나 있으시지만 난 좀 장기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고 명절 잘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NG 쪽으로는 그래도 조정 후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조선을 살펴봤고 트럼프 대통령 픽으로 좀 여러 항목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 좀 새롭게 떠오른 게 우주항공이기도 했어요. 이쪽은 좀 우리나라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섹터 있어요. 아까 뭐 세트리가이 같은 기업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스페이스X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최근에 거 실패했지만 이제 그 찹스틱으로 잡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대단한 기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게 뭐냐면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보조 배터리를 위해서 좀 제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2차 전지는 너무 위험해라는 편견,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라는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진짜 볼트 너트 하나 잘못 조이면 올라가다 터지는 게 이제 우주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정말 섬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품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달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도 충분히 확인하고 이제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고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를 그 우주항공 관련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 넣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른 테마도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 테마에 걸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로 지금 좀 많이 쉬고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테마로 이제 스페이스X가 이미 달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루머가 아니고 이미 달라고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실 때 좀 공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최근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스페이스X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연관고리를 짚어주신 점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좀 전력 설비, 조선, 뭐 우주항공까지 봤는데 이미 다 알려진 거 말고 조금은 새로운 업종, 수혜 업종으로 새로 볼 만한 쪽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난 1기 때를 좀 한번 봤어요. 1기 때 뭐가 많이 올랐나 봤더니 역시 제일 많이 오른 건 IT였고 그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거는 금융이었습니다. 역시나 제재 안 해주는 제일 잘 올라가는 애들이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뉴욕의 한복판에서 사실 이제 좀 이슈가 있었었죠. 근데 아마 미국 가서 생활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가면 거의 여기 거 사용을 하고 근데 보험 청구하면은 정말 보험 안 나오고 보험 청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요것 때문에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거 얼마나 쓰길래라고 살펴봤더니 미국 전체 GDP의 20% 가까이 하나로 이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이 보험비로 씁니다. 이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보험 돈인데.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해외 가서 일하는 이제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좋냐면은 보험료 내주고 렌트비 내주고 이런 회사 사실 그래서 짱입니다. 일부러 그냥 회사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봤을 때 그동안 트럼프가 사실 요거를 문제시 삼아 왔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약값을 계속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미국의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약의 라이센스가 만료가 됩니다. 하나씩.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약을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를 또 잘하는 게 어디냐? 우리나라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복제를 잘하기 때문에 일단 헬스케어 업종,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관심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이런 기업들은 원래 이제 아무리 좀 지금은 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제 압도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관심 가지셔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주가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뭐 특히 시밀러 이쪽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보셔도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지금 되게 괜찮을 거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뭐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좀 내려왔죠. 조선 뭐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오히려 헬스케어 쪽이 지금 관심이 좀 뜸한데 좀 중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취임식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국채 금리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헬스케어 업종도 관련해서 수요 업종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호증시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